원금 손실이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60대 은퇴자의 이 한마디 절규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5억 원, 어떻게 하면 잘 굴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밤잠 설쳐가며 하는 이 행복한 고민이 한순간에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ELS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참혹한 손실을 낳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잠시 후 30년간 헌신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3억 원이 단 4년 만에 1,500만 원으로 증발해버린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믿었던 단 하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제목에서 경고한 이 상품, 그것은 바로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상품은 은행 VIP 창구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 뉴욕의 마천루,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빌딩에 당신의 돈을 투자해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배당을 받고 나중에 건물을 비싸게 팔면 두둑한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 연 6에서 8%라는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는 마법 같은 말에 수많은 은퇴자들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퇴직금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퇴직금과 IRP를 합친 3억 원이라는 묵직한 결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의 자산관리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에게 프랑스 파리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부장님, 이 건물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입주해 있어서 공실 걱정은 아예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연 7% 이상 수익이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 씨는 캄캄했던 노후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등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였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한 대형 증권사가 투자했던 프랑스 파리의 마중가타워 펀드는 투자금의 95%가 넘는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잔고 증명서에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1,500만 원이라는 처참한 숫자만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손주의 대학 등록금까지 그의 모든 계획과 꿈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장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후순위 채권이라는 교묘한 함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선순위 투자자들이 먼저 원금을 다 챙겨가고 남는 찌꺼기가 있어야 우리 같은 후순위 개인 투자자들이 차례가 돌아오는 구조였던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선순위 투자자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팔아치웠고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돌아올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안전하다 는 말 뒤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려 82세 어르신에게 이런 초고위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직원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저도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파는 사람조차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수수료 실적을 위해 안정성과 고수익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를 팔아야 할 금융사의 명백한 불완전 판매이자 우리를 기만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무려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 2만 7천여 명의 소중한 자금 1조 원 이상이 이런 펀드에 묶여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주저앉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끔찍한 금융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DL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금융당국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의 판매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이름과 포장지만 바꾼 채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금융회사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철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만회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 10%의 수익보다 마이너스 1%의 손실이 훨씬 더 치명적인 시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5분 설명의 법칙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상품을 5분 안에 옆집 초등학생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상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스스로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상품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나의 명확한 이해가 투자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는 말의 모순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안정과 고수익 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연 3% 남짓입니다. 그런데 아무 위험도 없이 연 7%, 8%를 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예금 금리를 초과하는 그 수익률만큼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나의 퇴직금을 지켜줄 제도적 안전장치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면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전 재산을 위험한 곳에 몰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또한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혜택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비책은 금융사에게 당신의 책임을 요구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의 설명을 반드시 녹음하고 상품 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처럼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부분에 직접 밑줄을 그으며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며칠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주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차가운 머리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로 일궈낸 퇴직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청춘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최종 책임자는 은행 직원도 자산관리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맞서 질문하는 용기, 복잡해 보여도 끝까지 따져보는 집요함이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